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월드컵 예선 끝나고요. 이제 다시 K리그. 이제는 진짜 중간에 휴식기 없이 진짜 쭉 나가는데 가장 관심사는 뭐냐? 강등 전쟁입니다. 누가 진짜 떨어지느냐? 역대급이라는 설명으로 저희가 밑에 이제 쭉 설명을 드리면 와, 이번에 진짜 치열하구나. 물론 이 해당되는 팬분들은 이미 진즉에 피가 마르고 계셨겠지만 이제 역대급 전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난 36라운드 결과로 2파전 양상이 3파전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잔류님이 물 건너갔고요. 자동 강등을 피하겠다는 수원FC와 강원FC 그리고 수원삼성의 니가 가라 2부의 싸움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측 없습니다. 저희 죽습니다. 만약에 누가 떨어졌다 얘기했다가는 그거 평생 박제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면 또 니들 때문이라 그러고 맞아요. 안 되면 저주라 그러고 이제 뭘 해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 현 시점에도 저희가 예측한 순위가 돌아다닙니다. 제가 그거를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타격감이 있는데 여기서만큼은 저희가 예측을 좀 피하겠다. 이건 진짜 왜냐하면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고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한번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준비한 거고 네. 이게 이제 남은 시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스코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36라운드까지 치러서 이제 단 2경기 남겨두는데요. 수원FC가 승점 32점으로 10점, 강원이 30점으로 11위, 그리고 수원삼성이 29점으로 12위, 최하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10위와 11위가 2점 차, 10위와 12위가 3점 차에 불과하고요. 11위와 12위가 고작 1점 차입니다. 네, 남은 두 경기에서 세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건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설명해드리면 K리그에선 최하위인 10위를 한 팀은 자동 강등이 되죠. 그리고 K리그에서 10위를 한 팀은 K리그2 2부에서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온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펼치고 11위 팀은 K리그2 2위 팀과 승강 PO를 치릅니다. 이번이 진짜 역대급 승격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예년 같으면 이제 한 팀 정도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기 마련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세 팀 다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지금 상황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력 있는 물론 뭐 결과를 잡는 데는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예측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래도 세 팀이 가장 피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자동 강등 탈출이겠죠. 일단은 그렇죠. 네. 이분은 뭐 이게 꼴찌랑 무조건 떨어지니까 11위도 좀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 요거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데 어쨌든 20일 기준으로 할 때 K리그2 2위는 국대가 대거 포진한 국대급이 되고 있는 김천 상무거든요. 지금 2부 선두 부산과 김천의 승점 차가 지금 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천 아니면 부산이 11등 팀이 만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10위를 하면 이제 2부 3위 김포 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순위만 놓고 뭐 부천, 경남 뭐 이런 팀들이겠죠. 전남, 네. 근데 밑에까지 뭐 안양, 지금 뭐 전남, 충북, 청주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지금 가시권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10위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단 어쨌든 남은 팀들은 최대한 높은 순위에서 시즌을 10위. 맞추는 게 아마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우의 수, 킹우의 수가 이쯤에서 나와야 되겠죠. 한번 좀 만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일단 가장 자동 강등을 피할 확률이 높은 팀은 아무래도 10위인 수원FC입니다. 당장 38라운드에서 강원과 맞붙잖아요. 37라운드. 37라운드에서 네, 여기서 승리하면 사실상 자동 강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득점을 일단 K리그는 따지는데 강원 수원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참고로 수원FC가 현재 43골 골 참 많이 넣었고 강원이 28골, 수원이 34골입니다. 강원이 진짜 못 넣네요. 네, 강원이 살짝 그 득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다득점으로 수원, 강원 순이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수원FC는 최종전이 이미 잔류를 확정한 제주와의 홈 경기입니다. 일정상으로도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상성을 보면 수원FC는 올 시즌 강원을 상대로 2승 1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제주전에선 1무 2패 열세였다. 남은 두 경기 상대팀과의 전적은 2승 2무 2패
일단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은 같은 이유로 수원FC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10위를 단숨에 탈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강원의 마지막 상대 누구냐? 수원 삼성. 진짜 일정 이렇게 일부러 짠 거야 이거는. 그죠? 단두대 매치입니다. 네. 수원을 연고로 하는 두 팀이 강원의 잔류로 운명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두 팀과의 상성은 열세입니다. 수원을 상대로도 1무 2패. 그리고 수원 수원 삼성을 상대로도 1무 2패. 음. 그러다 보니까 2무 4패 기록 중이거든요. 수원이 35라운드 수원 더비에서 열세를 이겨냈듯이 강원 역시 마지막 경기에서 수원을 상대로, 왜냐면 수원이 올 시즌 수원 FC 상대로 전패였거든요. 네네. 예, 그것을 이제 그 반등하는 승리를 따내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수원 삼성은 산 넘어 산입니다. 일단 강원과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FC 서울과의 슈퍼매치부터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아, 수원은 진짜 슈메 단두대 와 진짜. 그러니까요. 수원 더비부터 쭉 이어지는데 3연속 더비입니다. 네, 일단 서울 입장에선 좀 홈 경기이기도 하고 일단 40만 관중 목표도 있고 상대가 또 뭐니 해도 수원인 만큼의 뭐 단단히 준비하겠다. 벌써 뭐 예매도 많이 되고 있다는 많이 되고 얘기고요. 있고 예. 일단 주전급을 다 내보내겠다 이런 김진규 대행의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원은 일단 남은 두 경기에서 1승 1무로도 부족하고 일단 2승을 하고 다른 팀의 결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일단 말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저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보면 수원 FC 입장에서 보면 우선 37라운드에서 승패패, 그러니까 수원 FC가 강원을 꺾고 수원이 서울에 패하는 경우 최종전 결과가 상관없이 10위를 일단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일단 승점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원 FC가 강원에 패하고 수원이 승리하는 수원 FC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고 해도 일단은 최하위로는 안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득점에 의한 그런 어떤 그 순위 때문인데요. 하지만 세 팀의 승점이 일단 1점 안에 묶이는 그야말로 초박빙 최종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수원 FC로서는 37라운드에서 패하는 것만큼은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김도윤 감독 최근에 만나고 왔는데 네. 김도윤 감독님이 되게 이 마음이 되게 뭐라 그러지, 멘탈이 센스인 분이에요. 근데 수원전 패배는 3일 4일이 갔는데 지워지지가 않더래요. 말도 안 되지 사실. 그거 이겼으면 이런 경우의 수가 사실 없었죠. 없었던 거죠. 2파전이었죠. 네. 와. 거기다가 전반에 퇴장당하고 역전패하는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잠이 안 올만 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순위를 보면은 강원이 승점 33점으로 10위가 10위. 되고 수원 FC와 수원이 승점 32점으로 동률이지만 다득점에서 앞서서 수원 FC가 11위가 된다는 네. 그런 시나리오죠. 네. 그리고 만약에 수원 FC와 강원이 비기고 수원 삼성이 승리하면 수원 FC가 33점 10위고 수원이 32점 11위, 강원이 31점 12위. 수원과 강원의 순위가 뒤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수협과 강원이 비기고 수원이 만약에 비기거나 패하면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수원 삼성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의 수는 서울에 패하고 강원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이 33점이 되고 수협이 32점이 되고 수원은 그대로 29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11위 수협과는 3점 차인데 다득점 차,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때문에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37라운드에서 그러면 결정이 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네.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37라운드에서 1점 차로 아주 세 팀이 좁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게임이 사실상 끝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8라운드 최종적으로 볼 거 없이 37라운드가 졸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마지막까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끝나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군요. 있죠.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 보면 수원 더비에서 치고받고 싸웠지만 37라운드에선 오히려 수협이 이기는 쪽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네, 끝까지 2파전으로 가는 게 뒤집기 가능성이 있지. 여기서 만약 강원이 이겨버리면 수협과의 승점차 그리고 다득점차 때문에 마지막에 뒤집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태까지 당연히 슈퍼매치, 당연히 힘든 경기였지만 더더군다나 중요한 경기가 됐고 인생의 슈퍼매치입니다, 정말. 수원 네. FC와 강원의 경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양팀 팬들 모두 세 팀 팬들이겠죠. 세 팀 팬들 모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37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정규 리그는 제쳐두더라도 일단 파이널 라운드 돌입 후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안 좋았는데 이제는 진짜 단두대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보여주는 게 사실 지금 이 팀들의 진짜 힘이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쭉 이어지니까 경기력이. 네, 기록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볼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살펴볼 수 있는 참고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뒤에 그래픽으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원 FC를 보면 일단 그 기존의 어떤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득점과 대량 실점. 네, 지금 3경기인데 6득점과 8실점입니다. 경기당 평균 2골을 넣었고 2골 이상을 실점하는 그런 다득점 양상 속에서 무패패 세 팀 중에 결과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다 아쉽게 졌어요. 서울한테도 지금 3대4로 지고 네. 수원한테도 2대3으로 지고 그러니까 내용에서 크게 밀리지는 밀지 않았지만 않았죠? 결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수원FC의 답답한 점이겠죠. 네, 세 팀과의 기록을 비교해 봐도 알겠지만 일단 중앙 지역 그리고 공격 진영의 패스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만큼 위쪽에서 많이 공놀이를 한다는 거고 여기에 키패스도 많고 슈팅도 많고 그러니까 김도균 감독 색깔대로 공격적인 색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도 대비 실제 득점은 세 팀 중에 가장 좀 떨어진다. 그 라스의 라스. 공백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어. 모든 팀들이 똑같이 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수원 FC에 라스만 있었으면 아마 지금 구둥이었을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구둥 싸움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맨시티로 비교해 보면 맨시티가 아무리 이 선에서 많이 만들어줘도 혼란이 없으면 그렇지. 혼란스럽잖아요, 정말 그 말대로. 근데 라스가 빠진 그 공백이 이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느껴진다. 여기에 툭하면 실점하는 어떤 습관 같은 거는 수원 FC가 남은 2경기의 어떤 운명을 가르는 그런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던 게 제주가 만약에 일찌감치 구등을 확정 지었더라면 안정적으로 남은 시즌을 승점 관리하면서 순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텐데 제주가 지난 라운드에서 비로소야 이제 수원 FC가 지면서 잔류를 확정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험수를 계속 걸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경기를 다 이겨서 제주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승부의 포인트를 맞춰서 굉장히 공격적인 색채의 축구를 유지했는데 무리를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전도 사실 마지막에 지켰으면 비겼을 수도 있었고 그치. 수원 삼성전도 무리하지 않게 그냥 승점 1점 뭐 마지막 해서 우리가 수적으로 우위를 하고 있으니까 좀 해서 이겨보자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경기를 했었을 텐데 무리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뒤가 더 헐거워지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수비가 더 약해지면서 수원 FC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운이 따르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내부에서는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위기를 자초한 면도 좀 있어 보이고 맞아요. 사실 여기에 낄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막판에 좀 무너진 감이 있습니다. 근데 강원을 보면 세 경기에서 패무승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죠. 3득점 3실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1골, 경기당 1실점. 그러니까 많은 골이 나오지 않는 이것도 김도균 감독과 마찬가지로 윤조한 감독 특유의 색깔, 안정적인 그렇죠. 축구 맞아요. 색깔이 네.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낮은 득점은 아쉽지만 저실점은 그만큼 팀이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볼 미스는 세 팀 중에 가장 적고 경합 성공 횟수와 인터셉트 그리고 파울이 가장 많다는 건 이 팀이 중원이나 이선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띠면서 상대를 압박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이 최근에 색깔을 바꾼 게 지금 가브리엘 대신에 이정엽 선수를 최전방에 뒀던 이유가 뭐냐면 전방에서 압박하자. 압박. 우리가 앞에서부터 싸워서 플레이하자 그러면서 지금 더블 보란치 4-2-3-1 형태로 이제 변화를 줬고 알리바이프가 지난 경기 상당히 많이 뛰면서 좋은 플레이를 좋았죠. 했었는데 어쨌든 강원이 예전 같으면 물러선 다음에 역습으로 때리는 형태의 형태의 전술이었으면 최근에는 그래도 위에서부터 같이 싸워주면 그러면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극성을 띠는 부분들이 이제 기록에서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네. 강원은 남은 경기도 아마 그 형태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원은 똑같습니다. 강원과 패무승이고요. 5득점 6실점. 그러니까 수원 FC와 강원의 사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득점력도 아주 떨어지지 않으면서 실점은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은 세 팀 중에 가장 높습니다. 결정력이 좋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정규리그에서는 0.87이었던 게 지금 파이널 라운드 돌입하면서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한 골을 넣었던 어떤 팀이 지금은 두 골을 넣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주찬 선수 특히 10대 무서운 10대죠. 세 경기 기대 득점이 0.34인데 이걸로 두 골을 넣었습니다. 다 어려운 골이었어요. 어려운 골이었고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약간은 수비 쪽 그리고 중앙에 어떤 카츠키를 중심으로 한 패스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약간은 좀 공격 진영 패스가 좀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세 팀 중에 찬스가 조금 더 부족하다는 점은 어떤 이 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기훈 감독 대행이 준비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종성 선수를 중심으로 네, 수비 이종성. 쪽 앞쪽에서 이제 숫자를 많이 두고 이제 역습 때린 형태로 이제 변화를 줬는데 이제 카즈키 선수가 남은 시즌 동안 이제 뛸 수가 시즌 없는, 아웃이죠? 네.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 공격 진영 패스에 대한 부분이 사실 김보경 선수한테 그 부분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잘 안 됐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김주찬 선수의 사실상 원맨 쇼에 가까운 플레이 펼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실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어서 수원은 마지막 역전 드라마를 좀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아마도 좀 고승범 선수에게 좀 많은 기대를 걸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강등 싸움 이거 만 기자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37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36라운드를 보면 그 하위권 세 팀이 승점 3점 차 이내로 좀 묶여 있잖아요.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봤더니 한 번 있었습니다. 오. 그게 바로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에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당시 인천이 30점으로 10위였고 경남이 29점으로 11위, 제주가 27점으로 12위였습니다. 와 이때도 엄청 빡빡했군요. 똑같았습니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어떤 양상이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 12위였던 당시 제주가 반등에 실패하면서 자동 강등이 되고 경남이 플레이오프 끝에 강등이 됐다. 부산 드셨죠? 부산한테 졌고 인천은 역시나 살아남았다. 잔류왕. 이 시즌도 이렇게 보면 되고 인천은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36라운드 기준으로 최하위 팀 중에 자동 강등을 피한 사례가 있었나 아마 수원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이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싶으실 텐데요. 사실 제가 이건 없을 거라고 제가 뇌피셜을 생각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있었습니다. 2020년 인천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시즌 27라운드까지 진행을 했는데 25라운드까지 보면 인천이 최하위였죠. 당시 부산이 승점 25점으로 10위, 성남이 승점 22점으로 11위, 인천이 승점 21점으로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니까 4점 차였네요. 4점 차였습니다. 부산이랑.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인천이 2연승을 하면서 승점 27점까지 끌어올리면서 11위로 올라섰고 부산이 나머지 두 경기에서 모두 패하면서 12위 자동 강등됐습니다. 이때 이제 상주가 연고 이전 문제로 김천으로 갔죠. 김천으로 가면서 무조건 강등되면서 최하위인 부산과 상주가 내려가면서 인천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뭐 그때와 지금의 어떤 특수 케이스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만약에 수원 팬들 그리고 수원 선수단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인천전이겠죠. 인천처럼 나머지 두 경기를 무조건 잡고 나서 다른 팀 결과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조성한 매직이 이제 벌어졌던 그 그렇죠. 시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전에서 최하위 순위가 바뀐 케이스도 있었을까요? 이때가 또 2020년입니다. 또 인천이구나. 그러니까 당시 마지막 라운드에서 인천은 서울 원정 그리고 성남과 부산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마상훈 기억난다. 그렇죠. 마상훈. 인천이 서울을 1대0으로 잡았고 성남이 부산을 2대1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은 강등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우의 수. 사실 부산 팬들이 이때 많이 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상 유일한 경우의 수를 맞닥뜨렸고 인천은 자력으로 탈꼴찌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말인 즉슨 모든 팀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다. 포기할 이유는 없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수원 FC 역시도 마지막에 방심했다가는 부산처럼 떨어질 수 있으니 세 팀 모두가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저 최근에 축구인들 만나면 이제 저는 이쪽 요 근방에 있는 감독님들이랑 연락 자주 하니까 관심사가 그거잖아. 야 이분 어떠냐? 이분 누구냐? 누가 제일 세? 누구 잘하냐? 이 질문을 무지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주파나를 튕기고 있습니다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 양상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뭐. 일단 플레이오프가 누가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확실한 건 이겁니다. 그 얘기죠.
부산이 일단은 2등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는 아. 굉장한 지금 현장에서 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상주가 국가대표가 질비하긴 한데 변수가 뭐냐면 전역생들이 대거 나와요. 그치. 그게 지금 엔트리 꾸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명단도 지금 우리가 아는 명단에 비해서 상당히 전역생들이 나오면서 이때쯤에 뭐 말년휴가 가시는 선수 되게 많다 좀 그러더라고요. 뒤숭숭하다 그래요 분위기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외로 상주가 더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는 지금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김천, 있습니다. 김천. 김천, 네. 김천이 죄송합니다. 네. 앞에 상주 얘기해서 그래 앞에 죄송합니다. 아무튼 김천이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은 어찌 됐건 3위부터 5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분위기를 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다. 10등보다는 11등을 하는 게 낫잖아. 근데 11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부산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게 또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들 이 세 팀들이 각자 어느 순위까지 올라갈지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만날 팀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서로 지금 막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지금. 상황. 네. 그 재밌는 상황은 사실 1부 리그 팀은 이제 시즌 내내 일부만 이제 좀 전력 분석을 하고 살피다 보니까 사실 2부는 자연스럽게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흐름 정도는 알겠죠. 누가 잘한다더라, 어떤 감독이 뭐 했다더라 그런 거는 순위는 살피겠지만 경기를 90분 내내 다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마도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 K리그가 K리그 금토. 1이 금토에 벌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일요일 날 K리그 2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 팀이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것도 벌써 변수예요. 아 경기를 보러 실제로. 야 우리가 김천 게임을 보러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김포 게임을 보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 결과가 그래서 37라운드가 그래서 재밌는 게 그 네.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어디로 갈지가. 이 감독님들이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KTX에서 만약 그 감독을 만난다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지방으로 갈 경우 그렇고 예를 들어 이제 10등 팀 같은 경우에는 김포 경남 게임을 보러 가겠죠. 10등 유료가 팀은.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마 그 내려가는 감독님들의 마음은 똥줄이 타죠. 굉장히 무겁고 좀 답답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K리그 2도 자리가 잡이면서 옛날만 하더라도 진짜 무슨 강등 가면 지옥 가고 무슨 나락 가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기를 통해서 뭐 제주 같은 케이스는 팀이 안정감을 찾아서 이제 올라와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그런 케이스도 생기고 있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도 벌어지면서 이제 K2가 예전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 2에 가면 여전히 데미지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려오지 마. K리그 2는 춥다. 특히 요새는 뭐 K리그 1은 팬들 사이에서는 뭐 개축이라고 하고 K리그 2는 뭐 조축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빗대서 하면 조축은 춥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더 그런 게 부산 전남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내려가자마자 그 다음 해 올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이제 쭉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챔피언십 이제 EPL 보면은 챔피언십 내려왔는데 이 팀이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3부 리그 떨어지고 못 올라간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리그에 이제 완벽한 일원으로 이제 녹아내려 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겨서 사실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몇 개를 저희가 아는 선에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강등이 될 경우에 과연 좀 어떤 데미지가 있을지. 이거를 느끼시고 이제 더 열심히 하시라. 네, 더 열심히 하시라. 그리고 아마 저희는 일단 뭐 지금 뭐 팬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아마 팬들이나 구단 직원분들이나 선수단은 느끼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경험자들은. 그럼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팬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네, 일단 제가 찾아봤던 2021년 광주, 2022년 성남 이 두 팀이 강등된 이후에 그 다음 시즌 봤더니 일단 홈 평관에는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팬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실망감, 좌절감은 관중 수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고 어떤 마케팅을 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팬들 역시도 아무래도 이 계속 꾸준히 1부 리그 팀을 응원하다가 이제 2부 리그 팀이 된다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것도 클 수밖에 없다. 네, 이걸 먼저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팬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죠. 선수들 나가는 거. 그렇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선수들이 일단 떨어져 나간다. 소위 1부급 선수로 분류되는 선수들은 당연히 1부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당장 작년 성남만 하더라도 뭐 박수일 선수, 이시영 선수, 뭐 김민혁 선수, 뭐 센터백들 다 나갔고
뭐 뮬리치, 뭐 대부분 핵심 자원들이 모두 떠났어요. 네, 일단 2부 가면은 엑소더스는 불가피하다는 어떤 반응이고 각 구단도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들은 얘기는 일단 지금은 일단 플레이오프도 남아 있고 남은 정규리그 2경기도 있지만 일단은 리스트업은 해놔야 되잖아요. 다음 시즌 플랜을 짜야 되는데 뭐두 가지 정도로 조금 크게 나눠서 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잔류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일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돈이 좀 들겠죠. 근데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담긴 두 가지의 리스트업을 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수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사실 세 번째죠. 네, 지갑이 얇아지는 지갑이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물론 제주 사례 같이 예산을 유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바로 승격한 사례가 승격해라.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뭐 지원이 많이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선수가 떨어져 나간 이유도 연결이 되고 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무래도 마케팅적인 측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창 기자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정권 하에서 일단 세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도민 구단 특히 지금 아마도 예산이 내년에 더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강등된다. 그러면 그 핑계 삼아서 더 줄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번째는 아무래도 구단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K리그 대표 구단이었던 부산과 전남 사례만 봐도 언제나 항상 뭐 FA컵 우승 전남 같은 경우에 부산은 과거에 K리그도 우승했고 스타도 많이 키웠고 꽃미남 어떤 색깔도 있던 그런 팀이었는데 2부로 내려간 이후로는 사실 예전과 같은 위상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두 팀 팬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 팀 중에 한 팀 만약에 자동 강등이 된다면 이건 역시 피할 수가 없다. 구단 위상. 그것도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팬분들이 좀 와닿는 얘기겠지만 각종 컨텐츠에서 이제 팬들끼리 일단 뭐 커뮤니티에서 좀 얘기할 때 뭐 개축 조축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나누는데 항상 내가 응원하는 팀은 개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축에서 처음 본 팬들이랑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이런 일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낯선 환경에 낯선 광경에 처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또 우리 팀 왜 쿠플픽 안 해주냐 팬들이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 K리그 2에서는 이제 쿠플픽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데미지가 다가올 수 있다. 볼만치 않도 프리뷰에서 그렇죠.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저희도 다뤄드리고 싶지만 볼만치 않은 K리그 1 프리뷰에서는 좀 빠지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목표가 일단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상스 못 가면 실패다. 우리 팀 망했다 이러는데 이제는 무조건 2부 리그 하면 승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그리고 다들 하는 얘기가 원보다는 더 치열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진짜 K2는 전쟁이라는 말이 이제 내려가면 뭐 쉽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나름의 리그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성 감독도 우리 선수들 같으면은 K리그 2보다는 K리그 1에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색깔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K리그 2는 K리그 2만의 선수가 또 있고 K리그 2만의 색깔이 있고 용병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응을 또 못하면은 또 한동안 또 올라오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상당히 좀 그러니까 리빌딩하는 기간이 좀 오래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팀마다 색깔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전에는 뭐 아챔을 간다 그러면 아침에 맞는 성적 지상주의에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을 선임했다면 이제는 어떤 뭐 승격 스페셜리스트라던가 아니면 좀 나이가 어린 전도 유망한 지도자를 선임한다거나 이런 감독 선임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강등 경험한 그 구단 모 직원과 조금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좀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달라. 어떤 감정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 한 단어로 정리해 준 게 그 자체로 부정을 당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예산 좀 줄겠지, 선수 좀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0년 동안 유지된 문화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왜냐하면 목표가 승격으로 바뀐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싹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지금까지 했던 거 니네 그대로 했다가 강등당했잖아. 야 다 뒤집어 엎어.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했던 부정. 그 직원들도 갑자기 뭐 자천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디 이직을 한다거나 그리고 스태프도 바뀐다거나 이런 너무나 큰 변화 때문에 좀 혼란이 온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한 조언 중에 하나가 이브리그 팀이 어영부영 어설프게 준비를 해서 일부러 그냥 깜짝 승격을 하면 그것만큼 좀 위험한 게 없다. 예,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고 일단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살아남는 편이 낫다. 이런 조언까지 좀 곁들였습니다. 자, 이제 뭐 2경기씩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뭐 각 팀별로 키플레이어 꼽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수원 FC는 노동건 선수. 수원 FC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수비인데요. 네. 수비에서도 골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비 자체가 불안한 것도 있는데 골키퍼에서 지금 먹어야 되지 않은 골을 먹어서 무너진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전반기에도 진짜 네, 진짜 떠오르는 많았는데, 게 한 3개 있어요. 예. 저도 세 번에 한 대여섯 경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골키퍼가 마지막까지 어쨌든 집중력을 잃지 않고 지켜준다면 수원 FC가 추구하는 공격 축구도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노동건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마무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저는 수원 FC 노동건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우 선수 하겠습니다. 근데 이승우 선수가 사실상 라스가 그렇게 된 이후로 좀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지만 두세 경기에서 부진했어요. 부진했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전언인데 그때 수원 더비에서 사실 마지막 퍼즐은 이승우였습니다. 나가면서. 그렇게 기회가 많았는데도 결국 이승우한테 기회가 안 왔다는 건 그만큼 이승우가 지금은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를 좀 반증한다는 것 같은데 마지막 2경기에서는 이승우가 살아나야 수원 FC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에서는 알리바이프. 그날 대전전 이후로 계속 알리바이프 얘기만 해. 그러니까 강원이 네. 알리바이프가 시즌 초에 기대했던 부상 없었지 했었으면은 네.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결자해지는 알리바이프가 해줘야 돼요. 그 경기를 통해서 저 확신이 들었고 물론 앞에 김대원 선수, 이정엽 선수, 뭐 갈레고, 뭐 가브리엘 이런 선수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알리바이프가 지금 하고 있는 강원시 축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압박과 동시에 창의적인 역할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리바이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윤석영 선수 하겠습니다. 오. 네, 3연봉에 버금가는 3연속 태클 그걸로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수가 선전수전 다 겪으면서 일단 베테랑의 어떤 품격을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 한 경기로 남은 2경기에서도 결국은 누가 몸을 던지느냐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경기력 이런 것보다는 투쟁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영과 같은 베테랑들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수원 삼성은 이종성 선수와 고민하다가 네. 김주찬 이 선수가 골을 넣어야지 수원이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찬이 어깨에 짊어진 짐이 있긴 하지만 이 선수의 성격상으로는 그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나 같고 똑같은 거 느꼈어.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수원은 마무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김주찬 외에는 기대할 만한 선수가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김주찬 선수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주찬입니다. 일단 비슷한 걸 제 기자회견할 때 생각보다 어떤 큰 심장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걸 많이 좀 느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마지막에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다면 수원도 대반전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잔류 싸움 분석해봤습니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팬들이 얼마나 더 가슴이 졸이실지 저희도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럴 때는 아마 그 시간이 안 왔으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알죠? 예. 시험이 딱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아마 다가올 것이고 그 경기 날에 이제 경기장을 찾으실 텐데 좀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고요.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저희는 주말 37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